리뷰 이제 시작해보자면 초반부 줄거리는 시즌 1에서 징크스가 필트오버 의사당에 궁극기 초강력 초토화 로켓을 빵 쏘면서 끝이 났잖아요. 아니 근데 딸피도 아니고 풀피 잡으려고 궁 쓰냐 징크스야. 궁극기 잃은 체력 비례 데미지인 거 몰라? 했는데 놀랍게도 꽤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의원들과 더불어 케이틀린의 어머니가 이 로켓 때문에 목숨을 잃었고, 다행히 아케인 외모 고트, 멜, 그리고 옆에 있던 제이스는 드라마 후반부에 나올 멜의 숨겨진 능력 때문에 로켓을 직격으로 맞았음에도 살았고, 대신 빅토르가 거의 죽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이스가 어떡하지? 살려야 한다 하면서 빅토르를 자기 서재에 있는 마법공학 핵으로 치료? 약간 빅토르와 마공학 핵이 서로 퓨전하면서 융합이 되어서 마치 번데기처럼 빅토르가 마공학 고치 안에 갇혀있고 곧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재탄생할 것 같은 암시를 보여줍니다. 한편 징크스는 이제 도망자 신세인데, 자운의 갱스터들, 화공 남작들은 징크스를 잡아서 필트오버한테 넘기면 현상금도 먹고 징크스라는 골칫덩어리도 해결하고 자운은 본인들이 통제할 수 있으니 완전 개이득이잖아, 럭키비키잖아 하고 징크스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걸 알고 있던 징크스는 그 전작에서 한쪽 팔이 나가리 됐던 세비카 있죠. 그 롤체 5코짜리 세비카, 가끔 쓸 때 제가 롤체 하는데 여튼간 실코에 대한 애정을 공통분모 삼아 세비카와 화해하고 힘을 합쳐 자운의 화공 남작들과 맞서는데, 마침 그때 또 바이와 캐틀이 징크스를 잡으려 오는 바람에 한바탕 싸움이 벌어져요. 치고박다가 결과적으로 징크스가 미리 준비해놨던 색소 폭탄을 터뜨리면서 싸움이 끝이 나는데, 이 색소 폭탄이 필트오브 전역에 뭉게뭉게 다 퍼지게 되거든요. 다 터져가지고. 그래서 징크스가 이번 일과 저번 사건을 계기로 일종의 자운의 아이콘, 저항의 상징이 되어 자운 시민들에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짜고짜 얼굴에 물감 맞으니까 빠개친 필트오버는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자운 아웃 이러면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때 안배사가 자신이 군대를 지원해주겠다 라면서 필트오버의 행동대장, 그러니까 리더로 다름 아닌 케이틀린을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제 필트오버의 최대 가문, 히라먼 가문의 중심이기도 하고, 마침 캐틀이 징크스 때문에 어머니를 잃어서 징크스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캐틀 역시 이를 흔쾌히 수락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는 필트오버의 케이틀린, 자온의 징크스, 이 거대한 두 세력이 맞붙는 듯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고, 바이는 여동생인 징크스와 자신의 연인인 케이틀린 사이에서 갈등하는 역할, 그리고 빅토르와 제이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마공학 핵, 아케인, 쉽게 말해 마법이죠. 그 롤에서 영감 룬이라고 있는데 이게 아케인의 정체다 라는 썰이 있던데, 이게 공식 설정인지는 모르겠고, 여튼 마법, 이 아케인을 인간의 의지로 조절할 수 있는 마공학 핵에 대한 둘의 의견 대립, 의견 충돌이 빅토르와 제이스의 이야기. 그리고 에코와 하딩은 에코가 만든 자운 사람들을 위한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있던 거대한 나무에 이파리가 어느 순간 보라끼리한 거예요. 이파리면 초록초록해야 하는데 딱 봐도 무슨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아케인 그리고 마공학 핵과 관련이 있어서 이거를 조사하다가 사건에 휘말리는 그런 이야기로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리뷰 말하기 전에 이거부터 인증을 하나 하고 가야겠네요. 이게 이제 제 롤 아이디거든요. 계정이 심지어 하나도 아니에요. 계정 3개예요. 본 계정 하나, 연습용 부계정 2개. 최근에 이제 영화 리뷰 컨텐츠 시작하면서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롤은 못하고 있지만 최고 티어로 이제 저번에 한번 다이아 한번 찍었고요. 제가 예전에 시즌 3인가? 이때부터 롤 했고, 주라인은 미드, 브라인은 탑입니다. 여튼간 이제 요지는 제가 진성 롤 유저, 소위 말하는 롤창, 롤대남 이런 헤비 롤 유저라는 거고, 이 이야기를 갑자기 왜 했냐. 우선 아케인 시리즈가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 만큼 롤 유저와 일반인의 감상평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지점들도 롤대남, 이 롤 유저한테는 느낌이 확 다르단 말이에요. 아케인 이제 시즌2 장면들로 예를 들자면, 케이틀린의 총을 제이스가 마법공학으로 업그레이드 해줘서 렌즈가 그 3개 달린 저격총이 되었을 때 일반인들은 총 멋있다. 근데 롤팬들은 바로 케이틀린의 궁극기 비장의 한발, 저거 우리 팀 서폿이 안 맞아주면 개빡치는데 이러고, 징크스가 바이한테 벤더가 들려준 옛날 이야기 잔나의 옛 동화 기억나? 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은 바람의 여신 동화인가 보다. 근데 롤팬들은 서폿 개똥챔 잔나 픽할 거면 내가 이니시 챔프 했지 막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 에코가 타임루프로 돌릴 수 있는 시간은 4초가 한계라고 말했을 때 일반인들은 그런 설정 되게 짧네, 4초밖에 안 되네. 근데 이제 롤팬들
놈들은 와 에코 궁극기가 4초 전으로 시간 돌려서 회복 플러스 데미지 주는 거 반영한 디테일 미쳤다. 뭐 워익이 피냄새 맡으면서 1인칭으로 달려가면 와 워익 W 미쳤다. 안배사가 초록색 돌덩이 팔에 묶고 등장하면 마방탱 페이닉 루컨 지렸다. 요런 롤 게이머들만 느낄 수 있는 롤대남들만 뽕이 차오를 수 있는 지점들이 작품 속에 되게 많고, 라이엇도 이걸 엄청 많이 의식해서인지 팬서비스 요소로 이런 지점들을 엄청 많이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롤 유저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드라마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아케인이 뭐 예를 들어 몇 달 전 논란이 되었던 데드풀과 울버린처럼 사전 지식이 많이 요구되어서 진입장벽이 높은 작품이다는 전혀 아닌 것 같고, 롤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일반인들이 봐도 되게 좋은 작품인데 롤 유저들에게는 조금 감회가 좀 남다르다. 맨날 뭐 롤드컵 뮤비, 시네마틱 영상 뜰 때마다 와 이 좋은 캐릭터들, 이 좋은 소재로 기깔나는 영화 한 편 뽑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외치던 롤 유저들의 염원을 이루어준 작품이다. 그것도 이제 너무 잘 만든 작품으로. 블리자드 보고 있나? 워크래프트 다시 만들어야겠지? 잘하자 블리자드야. 근데 반대로 롤대남, 이 롤에 찌든 악독한 롤충이었기 때문에 생기는 안 좋은 지점들도 있었어요. 뭐랄까 이제 작품 그 자체로 못 봐. 정확히 말하면 작품을 순수하게 즐기지 못한다? 예를 들어 징크스랑 워익이 처음 1대1로 맞붙는 장면에서 원래라면 시즌 1의 파우더와 벤더가 이제는 징크스와 워익이 되어서 서로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피 튀기며 싸우는 그 아이러니함과 먹먹함이 동시에 교차되면서 뭔가 오묘한 감정을 느껴야 하는데, 와 그냥 우리 원딜 카이팅 미쳤다. 징크스 패시브 터뜨렸나? 잘 큰 탑 워익을 신들링 카이팅으로 잡고 있네. 워익이 이기나? 역시 잘 큰 탑한테 숟가락은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오히려 순수한 감상을 좀 방해하는 느낌? 비슷하게 무슨 새로운 캐릭터 실루엣만 등장하면 저거 롤 챔피언인가? 예를 들어 저는 그 멜의 친오빠 키노 처음에 실루엣 보고 살 빠진 크산테인가? 크산테가 감옥에 오랫동안 있어서 좀 굶었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캐릭터 혹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캐릭터만 보이면 저거 저 캐릭터인가? 이런 생각들이 오히려 작품 감상을 좀 방해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장면은 지금 봐도 갑자기 또 마음에 여운이 첫 번째로 좋았던 점입니다. 영상미, 연출, 이게 마치 예술작품 같았다. 그 시즌 1에서도 다들 극찬했던 부분이 예술성, 연출, 영상미 이런 것들이었는데, 물론 서사도 좋았지만, 근데 이게 시즌 2 역시 여전하고 오히려 몇몇 지점들은 시즌 1보다 더 뛰어난 영상미를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훌륭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 작품 속에서 이야기의 빠른 전개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요약하는 장면들, 당장 기억나는 건 케이틀린이 환기장치를 이용해서 그 지하도시 자운에 잿빛 대기를 풀어서 징크스를 수사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마치 뮤직비디오처럼 음악과 함께 짧게 요약해주거든요. 이때 연출이 무슨 그냥 약간 그래피티 벽화가 살아서 움직이는 듯한 느낌? 비슷하게 그 4화에서 자운 사람들이 징크스를 저항의 상징으로 여기면서 물들어가는 그 장면에서 화면 속 다른 장면들은 다 흑백인데 파랗게 물들여라 라는 가사와 함께 파란색이 점점 화면에 줄을 이루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이때 노래 선곡도 너무 잘해. 딱 게이머들의 피를 끓게 하는 그런 음악으로 너무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해서 초퀄리티 그 뮤직비디오를 보는 느낌?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제일 영상미에 감탄했던 지점은 이샤라는 꼬마 캐릭터가 징크스를 위해 희생하는 장면. 특히 이샤가 희생을 마음먹고 뛰어가는 장면에서 이샤가 달리는 장면이랑 과거 회상 장면이 막 교차 편집되는데, 과거 회상 장면이 단순히 전에 사용했던 장면을 재사용하는 게 아니라, 보통 영화에선 전에 썼던 장면 그냥 흑백으로 바꿔서 재사용하잖아요. 약간 짜치게. 근데 그게 아니라 과거 회상 장면을 마치 색연필 혹은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이샤가 징크스와의 추억을 스케치북 위에 크레파스로 그린 듯한 그런 장면들로 막 교차 편집되면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이후에 앞에 깔아놨던 복선, 징크스를 향해 손으로 빵야 포즈를 취하고 천천히 눈 감으면서 희생하는 장면. 와 진짜 그 일련의 과정들은 너무 그 아트였다. 서사적으로나 영상미적으로나 진짜 아트였다. 회상 장면이 너무 사소한 것들이라 더 슬펐음. 진짜 개공감. 맞아요. 징크스와 이샤의 그냥 일상이었는데 막 염색도 시켜주고 둘이 장수풍뎅인가? 그거 가지고 놀고 이런 장면들이어서 더 슬펐어.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이샤한테는 엄청 소중했다는 거니까. 나 갑자기 진짜 약간 벅차오르네 또.
근데 이제 이 연출 영상미가 좋았던 장면 몇몇 개를 꼽는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매 에피소드 진짜 거의 모든 장면이 그냥 예술 작품임.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를 봤을 때 느꼈던 화려함과 스타일리시한 연출 플러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영화 봤을 때 느꼈던 고전적인 우아한 그런 영상미가 합쳐진 느낌? 왜냐면 이게 아케인 그림체가 약간 유화 같다라고 해야 되나? 이게 분명 3D 그래픽인데 질감이 디즈니나 픽사처럼 그 반짝반짝 번들번들한 게 아니고 약간 텁텁하다고 해야 되나? 컴퓨터로 작업한 게 아니라 진짜 이 꾸덕한 유화 물감을 이용해서 붓으로 그린 듯한 이 그림체라고 저는 느꼈는데, 그래서 그림체는 마치 유화 같은 되게 미술작품 같은 그림체인데 액션씬 혹은 징크스의 망상세계가 펼쳐질 때는 갑자기 쨍한 형광색, 마치 엄청 고급스러운 미술작품 위에 갑자기 누가 형광색 락카로 막 그래피티 낙서를 하는 듯한 그런 연출들이 와 그냥 이 고급스러움과 스타일리시함이 서로 합쳐지면서 눈을 그냥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를 정도로 0.25배속으로 바꿔놓고 한 프레임씩 끊으면서 보고 싶을 정도로 현란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보면서 약간 라이엇이 걱정도 됐어요. 아니 너네 돈 많아? 요즘 그 LPL, LCS 이런 데 다 힘들고 롤 유저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아니 돈 많아? 솔직히 좀 투머치야. 너무 모든 장면을 다 아름답게 했어. 이게 남는 장사인가 싶을 정도로 과할 정도로 거의 모든 프레임이 아름다웠다. 롤 캐릭터들이다 보니까 각 캐릭터들에 대한 애정이 좀 있어서 좀 이 캐릭터들에 대해서 그냥 하나하나 제 감상평을 말하면서 오늘 리뷰를 좀 진행해보자면, 우선 이제 징크스, 징쪽이 등장. 사실상 아케인 시즌 1, 2의 주인공. 다른 캐릭터들은 시즌 2에 와서 서사가 좀 약해지거나 급하게 마무리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유일하게 징크스는 시즌 1, 2 둘 다 서사적으로 완벽했다. 라이엇이 공들인 티가 난다. 기본적으로 그 연출부터가 징크스의 액션씬, 징크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는 이런 연출들이 다른 캐릭터들보다 몇 배는 더 공들인 티가 느껴져요. 아케인 제작진들의 이쁨을 아주 듬뿍 받은 티가 난다. 이제 시즌 2 징크스의 이야기를 보면 시즌 1에 있었던 바이와 벤더 그리고 징크스의 관계를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새롭게 이샤라는 꼬맹이 캐릭터가 추가돼요. 이 이샤가 사실상 시즌 2 징크스의 서사를 완성시키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진짜 이샤가 진짜 킥이었어, 킥. 일단 처음에 이샤가 등장했을 때는 솔직히 시즌 1에서 징크스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 캐릭터였단 말이에요. 파우더의 이 정신불안, 유리 멘탈 때문에 좀 짜증이 났었던 기억이 있는데 초반부 이샤를 보니까 이 이샤의 쿠쿠다스 멘탈이 시즌 1에 파우더가 연상되면서 야 이번엔 너가 한번 당해봐. 오늘의 주제는 너도 당해봐입니다. 거울 치료 맛 좀 보자. 너도 한번 제멋대로인 불안장애 유리멘탈 꼬맹이한테 혼 좀 나보자 라는 생각이 들면서 묘하게 통쾌했는데, 이게 이야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샤가 너무 호감인 거예요. 특히 그 파란 머리로 염색한 후부터는 징크스 옆에 콕 붙어 다니는 게 그 1편의 파우더의 호감 요소였던 바이와의 그 애틋한 관계를 연상시키면서 뭔가 흐뭇하고 따뜻해지는, 저한테는 거의 이샤가 거의 에코와 함께 아케인 최애캐로 지금 등극했거든요. 특히 그 이샤가 마지막에 징크스를 대신해서 희생을 할 때 징크스가 이샤한테 너를 만난 뒤 마치 안경을 쓴 기분이다. 근데 이게 더 뚜렷하게 보는 건지 더 흐릿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다 라고 했던 이 이중적인 말처럼 이샤가 징크스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한 행동이 반대로 징크스를 가장 가슴 아프게 하는 이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이샤의 최후가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그 에피소드는 여운이 에코의 평행세계 에피소드와 함께 투탑이었다. 그래서 여튼 그렇게 이샤라는 존재 때문에 이번 징크스 개인의 서사가 정말 깔끔하게 마무리된 것 같다. 마지막에 징크스가 바이를 위해 희생한 것도 이샤의 영향이 컸었던 것 같고, 자기만 바라보며 살았던 이샤가 자신을 위해 희생했듯이 어릴 때 바이만 바라보며 살았던 자신도 바이를 위해 희생을 하는, 시즌 1 때는 파우더는 싫고 징크스는 좋은 되게 복합적인 감정이었는데 이번 시즌 2 징크스는 결과적으로 되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지은 이야기가 뭐랄까 깔끔하게 세탁 잘했다? 그런 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디자인이 제가 롤에서는 한 번도 징크스 보고 이쁘다는 생각 안 했는데 아케인 보고는 너무 잘 뽑았다. 이 파란색이 주는 그 신비감도 너무 징크스랑 찰떡이고,
그래서 징크스와 바이 이 둘의 서사는 마무리 잘 지었다고 생각하는데 바이와 캐틀의 서사? 이건 잘 모르겠어요. 아까 제가 그 아케인2 커뮤니티 공지 올렸을 때도 댓글창이 좀 약간 난리가 났었는데 뭐 일단 뭐 다들 그 충격받은 장면이 있었죠. 징크스가 이제 자기 목숨 끊겠다고 말하면서 떠났는데 그걸 들은 바이는 마치 어쩌라고 네가 그런 소리 하는 거 한두 번이야? 라면서 그냥 이후에 캐틀 보자마자 급발진 키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폭풍 뭐 야스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너무 급발진이었던 게 문제 같아요. 이게 단순히 PC 동성애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남자 여자였어도 갑자기 그렇게 야스신이 나오면 똑같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라이엇이 이거 바이와 캐틀 이 둘의 관계 어떻게 회복시키지? 계속 만났다 헤어졌다의 반복인데 이거 어떻게 마무리 짓지? 모르겠다. 그냥 대충 서로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못 참겠다 화해 야스 이러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느낌? 너무 급작스럽다. 그리고 너무 길어 그 장면. 키스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 되잖아. 왜 그 갑자기 아래를 막 그 해주는 그런 것까지 다 나오냐고. 불편해. 이게 그 아케인에서 내가 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틀, 특히 캐틀은 얘는 좀 너무 여미새 아닌가? 아니 이게 정리를 좀 하고 바이한테 넘어가던가 그 노란머리 이즈리얼 닮은 여자랑 사귀고 있는데 그냥 바이랑 해버리는 게 약간 잘 모르겠어요. 캐틀을 시즌2에서 이렇게 여미새로 만든 라이엇의 의도를. 근데 그나마 캐틀은 뭐 어쨌든 그냥 그건 제쳐두고 필트오버의 대표로 마지막에 녹서스 상대로 맞서 싸우는 그 메인 인물급 활약이라도 펼쳤지. 바이는 바보 주먹밖에 몰라. 왜 이렇게 바이는 비중이 없어. 주먹밖에 모르면서 주먹을 쓰지도 않아. 내 생각에는 원래 스토리 라인이 필트오버 vs 자운이었는데 후반부에 급격하게 필트오버와 자운이 얼렁뚱땅 화해하고 녹서스랑 맞서는 스토리가 되면서 바이의 역할이 좀 많이 붕뜬 느낌? 원래 바이가 자운과 필트오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 느낌이었는데 필트오버와 자운의 관계가 급히 마무리되면서 동시에 바이 역시 역할이 좀 퇴색된 것 같아서 아쉽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바이는 징크스와의 서사는 잘 마무리 지어서 다행이다. 그리고 반대로 진짜 아케인 고트 또 당신입니까 에코자. 진짜 그 시즌 1에서 에코의 그 게임 속 궁극기 시공간 붕괴 스킬을 에코가 시계 버튼을 딱 누르고 머릿속으로 징크스와의 대결을 시뮬레이션 한 뒤 시계 멈추고 오케이 계산 끝 하는 장면으로 표현한 거 보고 진짜 그냥 욕 튀어나왔거든요. 진짜 그거 보면서 진짜 이거 이길 장면 없다. 그냥 라이엇 미쳤어? 라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여운으로 시즌 1이 임팩트였다면 이번에는 여운으로 고트급 연출을 에피소드 7 마치 처음인 것처럼 평행세계의 징크스를 만난 에코의 에피소드. 그 사진 어딨어. 근데 솔직히 저였으면 이 평행세계에서 절대 안 떠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한 그런 시간선? 피폐한 하수구 냄새나는 자운이 아니라 평화로운 향기가 나는 버전의 자운이라는 시간선? 개같이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절대 그냥 평생 눌러 살지.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 나왔던 평행세계의 징크스가 아닌 파우더의 삶을 선택한 징크스의 모습도 뭐랄까 약간 단순하게 광기를 꾹꾹 누르고 있는 게 아니라 광기가 사라져서 오히려 살짝 공허한 듯한? 물론 뭐 당연히 바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 큰 이유겠지만 뭔가 공허한 듯 행복한 듯 한 징크스를 보면서 되게 복잡한 감정이 들었는데 에피소드 후반부에 에코와 징크스가 서로 입을 맞추는 장면을 보고 그래 이 공허한 징크스의 마음을 에코의 사랑으로 메꾸면 참 이쁘겠다 했는데 에코가 자신의 시간선을 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되돌아가는 그 엔딩. 진짜 이 엔딩이 주는 여운이 비상식적으로 깊었다. 시즌2 마지막에 에코가 징크스를 떠내보내며 그 종이를 불태울 때 앉아있었던 자리가 평행세계의 징크스와 에코가 서로 입을 맞췄던 자리였던 것도 너무 아련하고 분량이 좀 적어서 그렇지 아케인의 찐 주인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코짜 돌림은 다 고트인 듯 실코나 에코나. 그러네. 이번에 다 코짜 돌림이 그러네요. 또 코짜 돌림 없나? 니코? 그럼 시즌 3에는 니코 나옵시다. 니코. 그리고 이제 하딩은 롤에서는 되게 싫어하는 캐릭터였고 아케인에서도 시즌 1 때 되게 사건을 방관하는 느낌이 강했어서 좀 비호감이었는데 뭐 총총 걸어다니고 오도도도도 뛰어다닐 때 귀여운 거 말고는 그냥 그랬는데 이번 시즌 2에선 마지막에 이제 에코 대신 희생하는 장면에서 좀 찡했다. 그 짧은 팔로 막 기계에 네버 당기면서 희생하는 장면 되게 감동이었다. 저 개인적으로 딱 조연이라는 역할에 알맞은 알잘딱깔한 행보와 서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이스와 빅토르. 제이스 이 시즌 1에서 성공, 명예, 돈, 잘생긴 외모, 그리고 존예 여친 멜까지 얻으며 완벽한 삶을 살았던 제이스가 시즌 2에서는 모든 걸 잃으며 가장 결핍해지고, 반대로 시즌 1에서 방구석에서 이제 초췌하게 연구만 하고 썸녀는 마공학 핵한테 먹히고 본인은 병 때문에 죽어가던 빅토르는 이번 시즌 2에서 마공학 핵과 융합되면서 인간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완벽한 세계를 추구하는 초월체가 된, 시즌 1에서의 둘의 관계가 시즌 2에서 역전된 거. 특히 제이스가 평행세계에 갔을 때 한쪽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마치 빅토르처럼 한쪽 다리가 부러져서 빅토르가 그간 겪었던 고통을 본인이 역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런 서로 역전된 서사는 좋았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재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머리로는 설득력도 있고 둘의 서사, 서로 관계 역전? 좋네, 알겠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재미가 없네요. 빅토르가 초월체로 거듭나면서 너무 오버밸런스가 돼서 그런가? 제 생각에는 앞에 말했던 거랑 같은데 자운과 필트오버 스토리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운의 애정을 갖고 있는 빅토르와 필트오버의 애정을 갖고 있는 제이스가 자운과 필트오버를 서로 대변하면서 싸움을 벌이길 원했는데 얼렁뚱땅 자운과 필트오버가 화해하면서 제이스와 빅토르의 관계에 대한 몰입감이 좀 깨진 것 같습니다. 그치만 매력이 없었다 뿐이지 둘의 관계와 둘의 우정은 매우 훌륭한,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노재민, 마치 향기가 없는 엄청 이쁜 꽃을 보는 느낌? 그리고 이어서 이제 요즘 그렇게 OP라고 하는 안배사 그리고 멜. 일단 안배사는 제가 보통 영화에서 여자 캐릭터가 건장한 남성과 육탄전을 벌이는 장면이 나오면 몰입이 좀 와장창 깨지거든요. 솔직히 말이 안 되니까 이 체급 차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근데 안배사는 인정. 등발이 무슨 호랑이 등 보는 느낌? 이런 역해라면 힘케어도 인정한다, 요런 느낌. 심지어 안배사는 무력 원툴이 아니라 책사의 면모까지 갖춘, 문무를 겸비한, 삼국지 쪽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만화로 치면 킹덤의 왕기 장군 느낌? 천하 대장군 스타일. 거기다 이제 시즌2의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이 다 안배사의 손하기 위해서 놀아나는 형태여서 그런지 안배사가 후반부에는 이제 메인 빌런으로 거듭나거든요. 그래서 안배사의 이런 어두운 면, 흑막은 잘 알겠어, 자연스러워. 근데 이제 안배사의 밝은 면, 이 아케인이라는 드라마는 거의 모든 캐릭터들이 선한 부분과 악한 부분이 공존하는 입체적인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안배사는 가족을 사랑하는 부분이 이제 안배사의 인간적인 면모, 입체적인 캐릭터성의 핵심인데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잘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나한테 안 느껴졌어. 이게 그 안배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대의를 위해 죽였다라는 설정이 밝혀지는데, 이 설정을 보여주지 않고 그냥 멜과의 대화로 들려주기만 하니까 안배사의 이런 인간적인 고뇌가 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캐틀 바이 그 폭풍 야스신 대신에 안배사의 과거 회상 장면 한 컷이라도 나왔더라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 그리고 멜과 검은 장미단 이야기는 시즌2에서 뭔가 너무 많은 걸 담으려고 욕심부린 것 같달까? 이게 검은 장미단의 이야기는 약간 떡밥으로만 남기고 이후 시즌3 혹은 뭐 새로운 녹서스 시리즈에서 본격적으로 검은 장미단 이야기 다뤘으면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후반부 에피소드들이 난잡하고 급작스러운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억지로 검은 장미단 이야기까지 쑤셔 넣으니까 지탱하기 힘든 이야기 위에 무게추를 하나 더 달아준 느낌? 안배사의 그 최후의 마지막 그 죽음 역시 마지막 에피소드가 그동안 벌린 이야기를 급하게 마무리 짓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 제대로 연출하지 못했다? 나름 메인 빌런이라는 캐릭터가 너무 초라하게 퇴장한 것 같다? 심지어 아케인의 핵심 등장인물 징크스, 뭐 캐틀 이런 캐릭터가 죽인 것도 아니고 뜬금포 검은 장미단한테 죽은 게 너무 허망하다? 아니 멜의 서사에 집중을 하던 안배사의 서사에 집중을 하던 하나만 하던가, 아니면 그냥 둘 다 이후 이야기로 시즌3로 보내버리던가 했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드라마에 아쉬웠던 점을 쭉 더 이야기해보자면, 전체적으로 시즌2 한 8화부터가 좀 많이 심하게 난잡했던 것 같아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라 난잡한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집중이 안 되는 정신없는 이야기. 제일 큰 문제는 앞서 제가 계속 말했던 자운 vs 필트오버 구도가 너무 허망하게 마무리되고 갑자기 녹서스와의 대결 구도로 간 게 문제였던 것 같고, 또 제가 리뷰 맨 처음 영화의 연출, 영상미 이런 예술적 요소를 엄청 칭찬했지만 한편으론 그게 조금 과했나? 안 그래도 스토리가 난잡한데 여기에 비유적인,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영상 자체는 너무 아름답지만 이 복잡한 스토리를 따라가는 관객 입장에서는 몰입에 조금 방해가 됐다? 방해라기보다 몰입에 조금 과부하가 온다? 예술성과 대중성 사이에서 줄다리기 하다가 예술성이 살짝 이긴 느낌? 크게 과한 건 아니고 아주 살짝.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건, 저는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캐릭터가 저는 징크스와 에코였는데, 에코는 마지막 전쟁에서 눈부신 활약을 해서 좋았지만 징크스는 전쟁에서 활약한 건 없고 그냥 딱 개인의 서사만 이쁘게 마무리되어서 전쟁 에피소드와 징크스의 개인 에피소드가 서로 섞이지 않고 따로 노는 듯한 감상을 받았어서 이건 역시 그 마지막 에피소드의 몰입감이 약했던 이유 중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 되게 아이러니한 게, 이 드라마가 끝났을 때는 화려했던 장면과 연출들이 머릿속에 그 잔상으로 남아있어가지고 작품을 다 보고 이 잠에 들기 전까지는 되게 황홀한 기분이거든요. 근데 다음날 아침이 되고 이제 혼자서 뭐 밥 먹으면서 작품을 머릿속으로 곱씹어보면 아쉬웠던 점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건 좀 심심하네? 아케인2 뒷이야기 뭐 재밌는 거 없나? 해서 인터넷을 키면 뭐? 징크스가 사실은 살아있었다고? 저기 그 잠깐 지나가는 1초짜리 장면을 보면 징크스가 심어를 발동해서 탈출한 게 보인다고? 그래서 작품 마지막 비행선이 나왔던 게 시즌1 첫 장면과 수미상관을 위한 연출이었다고? 뭐? 그 피아노 치던 병사가 사실은 진 떡밥이었다고? 뭐? 안배사를 죽였던 사슬 캐릭터가 르블랑이었다고? 이런 스쳐 지나가는 장면 구석구석에 숨어있었던 아케인의 이런 꼼꼼한 설정, 미친 연출과 영상미에 또 다시 감탄을 하는, 그래서 이 작품이 끝나고 혼자서 곱씹으면 실망을 하고 인터넷을 켜서 덕질을 하면 흥분을 하는 아케인2는 그냥 슈퍼스타다. 난 너희들을 즐겁게 하고 싶지 않다. 난 너희들을 미치게 하고 싶다. 이 드라마가 좀 저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눈은 황홀한데 뇌 한구석에서는 자꾸 태클 걸고 싶음. 인정. 그래서 정리하면 연출, 영상미, 최상급, 캐릭터 및 서사, 좋았던 지점과 아쉬웠던 지점이 공존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평범, 그리고 작품의 마무리, 쉽게 말해 뒷심, 다소 아쉬움. 하지만 이 모든 건 아케인 시즌1을 기준 삼아 말하는 것이고, 다른 작품들과 비교하면 일단 뭐 그냥 연출력 체급으로 그냥 다 눌러버리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별점을 매겨보자면, 제 생각엔 명작의 딱 턱걸이? 좀 애매한가? 수작은 절대 아니고 별 4개부터가 제 기준에선 명작 라인업인데, 아케인 1은 약간 아케인 1이 별점 4개 반 느낌? 그리고 아케인 2는 별점 3개 반 아니면 별 4개인데 롤 유저로서 애정 한 스푼, 사심 한 스푼 넣어서 별 4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로 제가 리뷰 후반부에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좋았던 점이 너무 많아요. 애초에 모든 장면이 다 아름답다니까요.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흔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경험이에요. 1년에 몇 번 못 봐요, 이런 작품들.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장면들로 가득한 드라마인데 이게 별점 4개짜리가 아니면 뭐임. 너무 아름다웠다. 만약에 아케인 1에서 뿌렸던 복선들을 다 회수해가지고 완벽하게 마무리 지었다? 이러면 진짜 별 5개인데, 별 5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던 영화였는데, 아니 드라마였는데, 그래도 그냥 기본 연출력, 영상미 체급이 너무 높아서 별 4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